은행들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다. 꿈의 직장이다. 뭐 이자 장사로 돈을 무지하게 벌어서 연봉을 엄청 많이 받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금융권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얘기들이 왜 저렇게 많이 나올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뭐 실제로 금융권들 연봉이 많이 높으니 이자를 수익을 많이 가져가니 좀 서민들에게 이자율을 좀 낮춰주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상품들을 좀 많이 내놓을 수 있게끔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언론을 이용한 이제 금융권 때리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서민의 입장에서는 동조하고 뭐 지지를 내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권들 팔 비틀어 가지고 대기업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기네들이 결탁해서 뒷돈 받고 후원 받아야 되는 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은행들 팔을 비트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져봅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전월세 때문에 역전세 때문에 집값이 내려가고 있고 2024년 한 연말쯤부터 내년 본격적으로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충격이 온다라고 하죠. 근데 5대 주요 은행은 뭐 채권들 부실이 좀 덜하기 때문에 여전히 건재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뭐 스트레스 테스트든 뭐든 여러 가지 이제 지표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이 생겨도 대응하는 부분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은 중금리 이상의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아마 앞으로 저 1억 2천만원 평균 연봉이 1억 5천 되고 2억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5대 주요 은행들이 이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미 대출을 낸 이들에게 과상금리 먹이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 엄청나게 많이 뜯어서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 3년 4년간은 이제 가게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대거 줄인다고 하죠. 그리고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늘린다고 합니다. 뭐 결국은 은행들도 이자 받아먹고 사는 그런 장사를 안 할 수 없는 건데요. 당분간은 좀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주요 은행들의 연봉이 매우 높다.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 사진이 뭘 뜻합니까? 금융권들이 돈잔치한다. 되게 여유 부리며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났죠. 뭐 돈 많이 받으니까 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임원을 제외한 그냥 일반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니 충격인 거죠. 충격인 겁니다. 은행권에서는 몇 년 동안 계속 역대급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임금 인상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서민들은 더욱더 죽어나는 거죠. 은행원들이 순진한 고객들 거짓으로 ELS 가입시키고 본인들 성과급도 많은데 급여까지 억대로 받는구나. 남이 평생 모은 돈을 사기쳐서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죠. 은행들 망할 때는 국민 세금으로 공채 자금 투입하지만 괜찮아지면 서민들 피 빨아서 연봉 파티 벌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업무 강도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평균 연봉 5,500만 원이 딱인데 실제로는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은행들 관련해 가지고 뭐 너무 과하다 어쩐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저렇게 또 때리기 시작하면 또 저런 것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이래저래 뭔가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저렇게 금융권들이 이제 개인들에게 대출 이자를 책정할 때 대출 이자를 왜 그렇게 책정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얘기들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이래저래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쩌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5대 주요 은행을 이제 기득권이라고 산정해놓고 지금의 정부, 지금의 기득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금융권을 만들어서 경쟁시키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국민들을 상대로, 서민들을 상대로 돈을 더 뜯으려고 하는 수작질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또 듭니다. 이래저래 너무 삐딱하게만 바라본다, 너무 왜곡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들이라 좀 더 의심스럽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는 계속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따져봐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이제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데요. 뭐 어떻게든 살펴봐야겠죠. 따져봐야겠죠. 누가 뭐라 해도 사는 게 참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뭐 누가 뭐라 해도 좀 잘 챙겨야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진장 이제 쉽지 않으니까요. 많이 어려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들이 있는 걸까? 뭐 고민이 안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죠. 차근차근 움직여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이제 금융권들의 이제 횡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함부로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되려 금융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들에게 예금이자 받고 적금이자 받는 은행에 돈 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든 KB든 신한이든 뭐 우리든 지금 말고 2024년이나 2025년 상반기쯤에 뭐 이래저래 대출을 줄이기 시작하면 금융권들도 똑같이 이제 수익이 줄어들 겁니다. 수익이 줄어들면 배당이 적게 될 거고 성과가 적게 줄 거고 이래저래 금융 주식들도 아마 주식으로서의 메리트가 줄어들 겁니다. 배당도 줄어드니까. 그럴 때 주가가 지금보다 30% 50% 혹은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아주 싸게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저금리로 다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일본처럼요 1%대 혹은 0%대 금리로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저축하려고 날릴 겁니다. 이자를 적게 줘도 왜? 부동산 거품 때문에 투기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빚지지 않으려고 분위기가 많이 바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금융주식을 길게 내다보고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은행 것들, 금융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관찰해 놓고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실질적인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